여러분은 두부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부가 잔뜩 들어간 장두부찌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반찬으로도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심지어 간식으로도 먹는 국민 식재료인 두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두부를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무지개입니다. 오늘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 바로 그 콩으로 만든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소중한 건강 정보 꼭 챙겨가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두부는 영양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도 효능이 뛰어난 식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두부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부의 대표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전립선암과 대장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해주고 골다공증 및 폐경기증후군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한번 걸리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그 뒤로 2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심장질환인데요. 심장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증가하는데 특히 70대 이후에 발병할 경우 사망률이 무려 80%에 달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평소 콩으로 만든 두부를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노년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예방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콩이나 두부를 1인 분량씩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 및 사망 위험이 2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GMO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과거 2018년 수입 콩을 사용한 두부 7개 제품 중 6개에서 유전자 변형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없이 유통되었다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GMO란 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농산물을 말하는데 본래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됐으며 수확기간과 작물의 성장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질병이나 해충 그리고 기후 조건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적은 농약과 비료만으로도 재배할 수 있어 비용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두부 역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이 용이한 GMO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GMO가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독소를 발생하며 항생 물질 내성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프랑스 캉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였더니 그중 80%에게서 종양이 발생됐고 발견된 일부 종양의 크기는 탁구공만큼 컸으며 무게가 몸무게의 25%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GMO로 만들어진 두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생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반면 수입산에 대해서는 GMO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한 제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GMO 표기된 식품을 찾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GMO 식품 섭취가 꺼려지는 분들은 국내산으로 만든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그야말로 완전 식품에 가까울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두부의 원료가 되는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 작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많이 섭취할 경우
몸 안에 요오드 성분이 빠져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로 부족할 경우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 생성이 억제되어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체중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집중력 저하, 부종,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두부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보다 하루 한 모 정도만 적당량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튀긴 두부, 즉 유부를 먹는 것입니다. 두부를 튀겨서 만든 유부는 흔히 먹는 유부초밥 외에도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음식 중 하나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특유의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유부는 영양소가 풍부한 두부로 만든 음식이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두부라도 기름에 튀기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발생될 수 있어 되도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트랜스 지방이 우리 체내로 흡수될 경우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되고 치매 유발, 혈전 생성, 당뇨병, 콜레스테롤 증가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부로 만들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맛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화방지제라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 자주 섭취할 경우 그 독성으로 인해 피부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음식은 되도록 피하되 드시더라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등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을 예방하고 특히 시금치의 엽록소와 엽산 등의 성분들이 각종 암을 예방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다는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효능을 주는 시금치가 두부와 만나게 되면 오히려 독으로 돌변한다고 하는데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산이라고 불리는 옥살산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하는 자연적인 화합물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옥살산이 두부에 함유된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란 결정을 만들어내는데 수산칼슘이 우리 몸속의 신장이나 요로에 침착되면 결석으로 쌓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시금치를 조리할 때 끓는 물에 데치는 것도 옥살산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금치와 두부를 드실 때 참기름이나 참깨를 함께 곁들이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이라는 성분이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콩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질량과 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에 취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때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두부 속 칼슘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비타민 K가 풍부한 콩나물과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 K가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의 질량과 밀도를 높여 뼈 건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국을 끓일 때 그냥 콩나물만 넣는 것보다 두부를 썰어 함께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밥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추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부에는 체내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 항체를 생성하는 등 다양한 신진대사 활동에 관여하는 영양소인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이 많은 두부를 부추와 함께 먹을 경우 부추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의 흡수를 도와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두 음식은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얼린 후에 먹는 것입니다. 생두부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8g 정도 되지만 얼린 두부는 100g당 약 50g 정도로 생두부보다 무려 6배 정도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린 두부가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이유는 두부에 들어있던 단백질이 응축되기 때문인데요. 두부를 냉동 보관하게 되면 수분이 얼면서 두부 사이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영양소들은 그대로 응축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높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얼린 두부를 만드는 방법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각각 위생 봉투에 담아 얼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요리할 때는 꽁꽁 언 두부를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서 조리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멸치 좋아하세요? 저는 멸치로 만든 반찬은 물론이고 멸치 육수로 만든 시원하고 칼칼한 된장국이나 국수 등 멸치가 들어간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며 우리 밥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하고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멸치는 밑반찬부터 시작해 국물 요리에 육수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재료로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은 물론이고 에너지 생산을 조절해주는 핵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능 발달에도 효과가 있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 EPA, DHA가 각각 9.2% 그리고 14.1%나 들어있어 건강을 지향하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멸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멸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멸치와 상극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국민 밑반찬 멸치볶음. 더 고소한 맛을 위해서 멸치볶음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등을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멸치에는 다른 생선들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고 우유에 비해 5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멸치에는 뼈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뼈 밀도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견과류에는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트산 성분은 단단한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자연 독성 물질인데요. 사람에게 큰 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 속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그네슘, 아연, 철분 같은 다른 미네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칼슘을 섭취해도 뼈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칼슘은 혼자서 뼈로 흡수되지 않고 다른 여러 미네랄들과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뼈에서 흡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피트산 성분이 이러한 미네랄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견과류와 멸치는 궁합이 맞는 음식이 아닙니다. 칼슘은 보충제로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 멸치를 비롯하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칼슘을 보충제로 먹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 섭취 시 관상동맥에 석회질이 쌓이면서 심장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크니 칼슘은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과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견과류와 함께 멸치볶음을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멸치볶음에 꼭 견과류를 넣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50에서 6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담가서 하룻밤 정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트산 성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떫은 맛이 나는 속껍질도 가볍게 벗겨내실 수 있으니 벗겨내고 드시면 좋답니다. 두 번째로 멸치볶음과 상극인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는 가장 편하고 또 익숙한 방법이긴 하지만 설탕이 만성염증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탕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또 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관벽이나 췌장 등의 기관에 붙어 염증이 생기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만성염증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멸치를 볶을 때는 설탕 대신에 매실 액기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말린 양파 껍질 가루를 활용해서 함께 볶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멸치와 상극인 경우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2018년도 국내 대학교 한 연구팀에서 480가구를 분석한 결과 100g당 염도가 4.5%로 가장 높은 반찬이 멸치볶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배추김치, 양파, 장아찌, 연근조림, 고등어조림, 제육볶음 등이 약 1에서 2% 정도의 염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멸치볶음은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짠 반찬이라고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멸치는 부패가 매우 빠른 생선이기 때문에 잡은 후에 바로 배에 소금을 넣고 삶은 후 육지에서 건조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멸치가 유통 과정에서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염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멸치는 대표적인 고나트륨 음식이랍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멸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WHO의 1일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 그러니까 한 티스푼 정도 되는데요. 나트륨으로 치자면 2000mg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10에서 15g 정도이고 이는 나트륨 4000에서 6000mg 정도이므로 어마어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인의 경우 85%가 소금을 먹을 경우에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소금 민감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적게 먹더라도 혈압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뇌경색이나 심장병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도가 높은 음식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멸치는 15g당 소금 1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멸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와 같은 염도가 높은 다른 반찬들도 함께 먹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멸치볶음은 한 끼에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로 멸치와 상극인 경우는 위장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이 크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위장인데요.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위암 발생은 유독 소금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금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멸치를 비롯해 염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손상은 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염이 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면 염도가 높은 음식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멸치와 상극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은 관절의 요산 결정체가 축적되어서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요산을 많이 생기게 합니다. 멸치는 퓨린 고함량 식품군에 속하는데요. 따라서 통풍 환자분들은 멸치 과잉 섭취를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고퓨린 음식만 줄인다고 통풍 발생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산은 체내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 체중, 혈당, 혈압 관리 등을 관리하셔야 하고 설탕 섭취도 줄여야만 그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멸치는 좋은 식품이지만 염도와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멸치를 볶을 때도 그냥 볶지 마시고 먼저 물에 어느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궈서 나트륨을 빼낸 후에 프라이팬에 볶아서 섭취하시면 염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에 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멸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는 한의학적으로 관절 및 뼈 그리고 근육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돕는 약재로 사용되는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꽈리고추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K는 뼈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 생산을 촉진해줍니다. 또한 섬유질, 철분, 비타민 A는 멸치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꽈리고추의 철분은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게다가 멸치의 지방 성분은 꽈리고추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눈 건강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따라서 멸치와 꽈리고추는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식초입니다. 일반적으로 멸치볶음 요리에 식초를 넣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데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 식초는 멸치의 비린내를 담당하는 트리메티라민 성분을 중화시켜 멸치의 비린내를 제거해줍니다. 멸치를 150g 정도 볶을 때 식초 2숟가락 정도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멸치는 크기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데요. 큰 멸치는 주로 육수를 낼 때 많이 활용하고 그 외의 멸치들은 주로 멸치볶음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멸치볶음을 할 때는 뼈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크기가 가장 작은 잔 멸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멸치 100g당 오메가3 함량이 잔멸치는 2.54g, 중멸치 1.18g, 대멸치 1.39g으로 잔멸치가 약 2배 정도 오메가3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도 식초의 아세트산처럼 칼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뼈를 만드는 조걸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멸치볶음을 할 때는 잔멸치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특히 계란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이 풍부해서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핀란드 대학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개 이상의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멸치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멸치의 칼슘과 계란의 단백질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멸치의 칼슘이 뼈 건강을 야무지게 챙겨줄 때 계란의 풍부한 콜린과 레시틴 성분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 증진을 도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에 들어있는 유신은 우리 몸에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멸치를 삶은 계란 또는 계란말이와 함께 드셔서 치매 예방을 비롯하여 뼈 건강과 근육 건강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멸치를 견과류와 드시기보다는 꽈리고추, 식초 그리고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 위장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은 멸치의 과잉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며 건강 상태에 맞는 염분 섭취를 위해서 반드시 주치의와 식단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땅콩 좋아하세요? 저는 땅콩을 정말 좋아해서 일할 때도 간식으로 먹고 가끔 맥주 한잔 할 때도 안주로 즐겨 먹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겨 드시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땅콩이죠.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의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는 땅콩. 요즘에는 땅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귀한 몸이 되고 있는데요. 땅콩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과 리놀산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특히 땅콩 속껍질의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촉진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땅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땅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볶아서 먹는 것입니다. 생땅콩을 물에 삶아 먹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밥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지만 그 중에서도 땅콩하면 당연히 볶음 땅콩을 가장 많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이 볶음 땅콩이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땅콩의 고소한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해 땅콩을 높은 온도에서 볶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땅콩처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열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최종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오랜 기간 과도하게 축적되면 각종 염증을 일으키면서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노화, 만성피로, 당뇨합병증,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최종당화산물의 일종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A군에 속한 물질로 몸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땅콩을 조리할 때는 1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볶음 땅콩을 드시고자 한다면 약불에서 가볍게 볶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잘못 보관할 경우입니다. 최근에 건강을 생각해 땅콩 같은 견과류를 이것저것 구매해서 드시곤 하지만 정작 구매한 견과류를 잘못 보관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보기보다 온도에 아주 민감한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자칫 이것을 먹기라도 했다간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콩처럼 곡류나 견과류에 생기는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그리고 제랄레논이라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기능 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들은 그 부분만 도려낸다거나 물에 끓이는 등의 일반적인 조리 환경에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다면 절대 먹지 말고 모두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맥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맥주하면 항상 따라오는 안주에 땅콩이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고소하고 담백한 땅콩이 입안에 들어오면 그만한 찰떡궁합이 없죠. 그러나 맛으로 볼 때는 둘도 없는 환상의 궁합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을 함께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많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인데, 이때 차갑게 마시는 맥주가 몸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들이 위축되면서 소화 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보다 가장 먼저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때 땅콩과 같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알코올의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인해 간 조직에 그대로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지방이 알코올 분해를 억제해서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이 그대로 혈액 속을 흘러다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욱 심하고 오래가는 숙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은 되도록 자제하되 꼭 마시겠다는 분들은 지방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멸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들 멸치볶음 많이들 드시죠? 특히 멸치에 땅콩이나 아몬드를 곁들인 멸치볶음을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궁합이 좋은 두 음식인 것 같지만 사실 멸치와 땅콩 같은 견과류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땅콩의 풍부한 피트산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땅콩 역시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함께 먹을 경우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가 형성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콩과 멸치는 서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와 함께 볶아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꽈리고추를 추천드립니다. 꽈리고추에 함유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멸치에 함유된 지방 성분이 꽈리고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땅콩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땅콩을 포함한 아몬드나 호두 등 각종 견과류를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견과류들을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자주 섭취할 경우 오히려 췌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유일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지방 성분을 분해하도록 돕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으로, 지방의 섭취가 많을수록 췌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 날씬한 몸매로 가꾸겠다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 섭취는 높이는 일명 저탄고지의 식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섭취가 많은 식습관은 자칫 췌장에 무리를 줘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약 50% 이상 되는 지방식품으로 칼로리 역시 100g당 약 500칼로리가 넘는 고열량 식품에 속합니다. 땅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보다 열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약 30알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이아신 성분은 비타민 B3라고도 불리는 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관절염 완화, 뇌기능 개선, 세포신호 전달 등 신체 전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나이아신 성분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 신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보완해주는 성분이 바로 계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B12인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나이아신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 중에서도 흰자보다 노른자에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으니 꼭 땅콩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징어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좋고 무엇보다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징어의 단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것인데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땅콩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땅콩 속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땅콩은 오징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부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